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KBS 홍사훈 기자. 경제 정보를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입법 예고했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설립된다고 합니다. 이 한국판 나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우주항공청 신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또 그리고 이에 따라서 국내의 우주산업의 움직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산업 전문 애널리스트죠.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제쇼 플러스의 질문 요정, 네. 우주에서 오신 네.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윤혜 씨는 처음 뵙죠, 그 정 연구원. 네, 네, 처음 제가 뵙습니다. 기자님이랑 몇 번 뵀는데 작년에 누리호 발사할 때도 저희 경제쇼에서 해설하러 나오셨었죠. 그때. 1, 2차 다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주에 관해서 굉장히 박식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뭐 늘 그러지 않았어요? 특히 우주는 정말 모르거든요. 또 궁금한 게 오늘 많습니다. 안드로메다로 가실 준비하시고. 네. 자, 먼저 정부가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 설립하겠다고 특별법을 지금 예고했어요. 네. 우주항공청이 하는 역할 뭔가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국가 단위로 보통 우주 산업을 많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까지 우주 산업을 영위하는 게 한 기관이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예. 연구원이에요. 연구소인 거고. 예, 예. 규모가 작군요. 그쵸, 이게 연구원이다 보니까 연구에 이제 집중되는 거고, 그리고 뭐 방사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산재부라든지 이게 다양하게 연구 인력들이 분포돼 있었어요. 분산되어 있었던 분산. 거죠. 그래서 뭐 누리호라든지 그런 프로젝트가 있을 때만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하고 그랬었는데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브가 많이 약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대선 이제 기간 때 예. 이제 양 후보 다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우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 우주청의 필요성이 있다. 예. 였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예. 이번 입법을 하면서 이제 우주 산업만 전담으로 하는 기구 항공우주청을 설립을 예고한 거죠. 네. 미국의 나사라고 있잖아요. 나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미국의 나사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나사의 그 탄생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네. 1958년에 나사가 설립이 됐거든요. 근데 1957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스푸트니크 쇼크가 있었어요. 소련. 네, 혹시 아시나요? 전혀 모릅니다. 58년 개띠 이것만 알고 있는데 죄송해요. 뭐 네. 죄송까지야. 뭐. 그러니까 스푸트니크라고 하면 보통 아시는 분들은 백신? 러시아 백신 아니야?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백신도 있어요. 있어요. 그거 실제로. 딴. 네. 근데 스푸트니크가 뭐냐면 전 세계 지구에서 인류 최초로 발사한 인공위성이 스푸트니크입니다. 오. 그걸 당시에 소련이 발사를 했는데 네. 미국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58년도에. 57년도에 발사했어요. 57년도에. 미국보다도 먼저. 네, 어디까지 미국보다 갔는데요? 먼저. 달까지 갔습니까? 달은 아니고 이제 지구를 처음으로 벗어난 거죠. 벗어났군요. 지금 궤도를 돌면서 축구공 같은 게 신호만 삑삑하고 이렇게 냈대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너무 무서웠던 게 뭐냐면 네. 지금 생각하면 뭐 위성 발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ICBM이라는 연관이 돼요. 우주로 뭔가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는 대륙간 탄도를 해가지고 미국을 러시아 영토에서 미국 영토까지 직격할 수 있다는 거랑 같은 의미였거든요. 네. 미국은 난리가 난 거죠. 네.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앞서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어. 그래서 58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58년 나사를 이제 창립을 합니다. 그리고 전폭적으로 나사에 지원을 해줬어요. 너희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됐고, 근데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련한테 좀 밀렸어요. 그런데도요? 그러니까 오. 유리 가가린이라고 세계 많이 최초의 밀었는데? 우주인도 소련에서 보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연패를 해버린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뭐가 나오냐? 아폴로 계획. 달. 너희 인공위성 보내고 사람 보냈어? 우리는 달까지 보낼 거야. 그게 아폴로 프로젝트고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네. 그거가 58년에 만들었으니까 사실 60년 넘게 지금 있는 조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도 이대로는 이제 안 되겠다. 좀 더 집중적으로 이걸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국가 기관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해서 설립 배경을 이제 된 거다. 근데 이게 나사가 미국 거라고 하긴 하지만 전 세계 인재들이 다 모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쵸. 나사에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 인재가 많이 모였는데 네. 이게 왜 이게 필요하냐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면 네.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이 굉장히 제한된 산업이 우주 산업이에요. 왜요? 무기가 왜 될 수 있으니까.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특히 발사체 쪽은 네. 로켓이랑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가 간 기술 이전을 굉장히 꺼려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 역량이 없으면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가 간 그 기술 격차가 엄청난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이 우주 산업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수준은 어느 정도인데요? 발사체로만 봤을 때 누리호 2차 발사했을 때 전 세계에서 7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 너무 발전된 나라가 있어서 그렇지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쁘진 않네요. 1등급 아래는 들어가는데 그 왜? 드네. 왜냐면 이렇게 규모가 작고 많이 분산된 거에 비해서는. 네. 근데 이제 괜찮은 결국 거 우린 아니야? 주변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아 러시아, 중국. 근데 중국. 일본에도 전문 조직인 작사, 그러니까 나사와 같아요. 작사요? 예, 이름이? 걔네는 재팬, 아. 재팬이라서 작사 이렇게 되어 아. 있고 또 있군요. 그렇게 우주 산업이 잘 영위되어 있는 국가들을 보면 전문 기구가 다들 수립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발사체만 만들자. 보더라도 사실 저 위쪽에 북한도 여러 번 올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이건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위성을 쏘기 위해서 네. 발사체를 발사하잖아요. 네. 위성. 그러면 성공 기준이 뭐냐면 예. 위성이 지구를 도는 거예요. 네. 예. 근데 북한은 발사를 여러 번 했어요. 예. 지금 돌고 있는 위성이 없어요.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근데 북한도 대외적으로는 네. 뭐 하나 우리- 돌고 있다고는 해요. 위성 발사를 위한 거야라고 네. 하는데 제대로 뭐 그러니까 이게 돌고는 있는데 예. 기능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예. 네. 어쨌든 뭐 발사체라는 게 위에 위성을 실으면은 이게 로켓이고 탄두를 실으면은 그게 ICBM이고 그런 거니까. 네. 근데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얼마나 투자하고 예산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잘 만들고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돈이 투자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국가 예산이라든지 그러니까 국가 예산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참여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뭐 민간 기업들도 되게 그러니까 이번 3차 누리호 발사가 그래서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는 민간의 참여도가 더 올라갔어요. 2차보다. 3차 발사는 또 해요? 그러면은? 제가 3차 발사 말씀 안 드렸고 어. 3차 발사가 올해 5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네. 그러게. 이미 2차에 성공한 거잖아요. 2차에 성공했죠. 3차를 왜 또 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멀리? 이제 2차랑 3차의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2차에서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러니까 발사체를 발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 말씀드렸죠. 위성을 띄우는 데 있다고 했잖아요. 네. 2차 발사 때는 실제 위성을 쏘진 않았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큐브 위성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그러니까. 위성이랑 대학에서 만들었다는 네. 뭐 그거. 그리고 위성 모사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위성이 만약에 위성이라면 네. 잘 기능을 할까? 아. 그걸 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실패할까봐? 실패할까봐.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 괜히 비싼 위성 올렸다가 예. 또 실패하면 예. 네. 손실이 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이번 2차 때 성공해서 이제 이번에 3차 때는 진짜 이번에 우리나라 위성을 실어서 올려 보내고 물론 이번에도 큐브 위성들 몇 개를 실어서 같이 보낸다. 그러니까 예. 그게 차이점이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위성. 민간의 참여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체계 종합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맡게 되면서 한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민간 기업이. 그쵸. 하나? 네. 불꽃놀이 하나요? 네. 그래서 항공 쪽에 불꽃 로켓. 근데 한화가 원래 그거 하는 기업이에요. 방산 기업이니까. 방산 기업이니까. 아 그래요. 네. 방산 기업이니까. 네. 불꽃놀이만 하는 건 아니고. 아니 불꽃놀이랑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발사체 느낌이. 역사가 처음이 발사하니까. 불꽃놀이였어요. 봐봐요. 소뒷거리면 또 하나 또 잡았네.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하나가 이번에 그걸 민간 그쵸. 기업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의 중간 이제 방산 지주업체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전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업을 이제 국가랑 같이 스텝을 같이 맞춰 나가는데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네. 완전히 주도적으로는 못 하고 항우연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저런 식으로 하면 돼. 네. 약간 요렇게 알려주고. 같이 스텝을 밟아 나가는 3차 발사. 그러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항우연이 하던 그 누리호 발사체를 갖다 이렇게 이어서 바통을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짜로 이어받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공짜로 줬어요? 그러면 항우연에서 그거? 그런 비판들이 있었어요. 어. 야, 그러면 이거 하나를 너무 특혜 주는 거 아니야?라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반대라기보다는 윈윈이에요.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네. 정부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요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투입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제일 좋은 거는 사실 국가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부담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사랑 똑같은 역사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게 나사도 처음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아폴로 11호가 어. 갔어요 우주에. 예, 예. 근데 다들 좀 모르시는데
그 이후에도 6번을 달 더 갑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다 성공했어요? 다 갔어요. 우와. 다 갔는데 그 당시에 미국 내에서 분위기가 어땠냐면 왜 이제 자꾸 여기 돈을 쓰냐. 왜냐 막대한 예산, 미국 정부 예산의 거의 10% 가까이가 제가 이거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겠지. 근데 이젠 진짜 이미 소련은 우리가 적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완전 이겼는데 왜 돈이 들어가? 그래서 나사가 그때부터 뭘 했냐면 근데 우주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니까 민간의 참여도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민간이 기술 이전을 해주면서 뭘 했냐면 그 대신 투자는 너희가 해. 발사체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 물론 우리가 정부 예산이 좀 들어가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국가 발전 산업이 함께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라든지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민간 쪽에서 참여를 유도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렇게 같이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는 기업을 선정을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어쨌든 누리호 개발하는데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 실패도 한 번 있어서 아픔도 있었고 그런데 공짜로 줬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그걸 뭐 공짜로 돈은 기술 이전료 같은 거 안 받아요 그러면은? 기술 이전료라기보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한테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어서 줘요. 그러니까 국가 이제 그거를 수주를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발사체 자체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성을 발사할 건데 예. 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너희가 만들어. 예. 만들어서 우리 거 발사해줘 이렇게 되는데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예. 우리가 다 한 번에 만들 수는 없는데 그러면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얘네도 얘네라면 안 되죠.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 가지고 있는데 예. 전부 다 포괄하는 그 정도에는 없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도와줄게. 그 대신 너희가 해가지고 만들어서 로켓 가지고 와봐. 우리가 좀 발사하게. 약간 요렇게 상부상조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이게 위민할 수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하나가 이걸 이제 다 먹으려고 이 기술 같은 거 어,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막 그렇게 될 수도 주가 엄청 올라갔는데 제 말도 갑자기 그러니까 일론 이게- 머스크처럼 헛소리 해가지고 또 막 이게 갑자기 주가 반토막 나고 이렇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 중요한 산업이. 근데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미비해요. 아직 우리 이 초기 단계라서 너무 단계가, 초기 단계. 네.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그런 계약 관계나 이런 건 연구님도 자세히 그러니까 뭐 알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막에 뭐 돈이 어떻게 오고 가는 건 사실 저도 잘 모르고요. 그렇죠. 그건 뭐 사실 국가 기밀 사항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네. 민간 기업의 참여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작용들은 정도로 가는 와중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의 문제이지 요 방향 자체가 틀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러면은 이거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로다가 그야말로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겠다는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일단 아닐 것 같고. 그건 아니죠. 이거로다 그럼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사업성이 에어로스페이스는?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게 현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주 산업이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위성 발사할 때 어떻게 발사해? 네. 라고 하면 외주를 줍니다. 어디로요? 스페이스X한테. 그러니까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에 펠컨 9에 실어가지고 보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펠컨 매번 9이라는 돈 주고 로켓에. 네, 예. 스페이스X에게 네. 돈을 주고 우리 위성을 계속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죠.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대부분의 이제 우방 국가들이 원조를 했잖아요. 네. 러시아가 삐집니다. 어. 러시아도 발사 서비스를 돈 받고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오. 다 취소했어요. 어. 아유, 그러다 보니까 땅은 넓은데 속은 우크라이나- 좁아.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네.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각 국가마다 아, 더 올라간 거예요. 자구책을 키우자.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다음 발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우리는 발사 예약이 다 차 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발사하면 뭐가 좋은 건데요?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뒤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들, 인공위성 통신 산업이라든지 아. 위성 산업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주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우주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가야 돼요. 우주로. 우주로 가야 돼요. 음, 근데 가는 게 힘든 거예요. 우주 산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게 AI 뭐 이런 아니 뭐 인공지능 뭐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주 통신 위성을 띄우는거나 뭐 우주에서 그야말로 뭐 위성을 통해서 통신을 하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죠. 우주 산업은 많이 있지. 근데 그거까지 넘어가기 전에 잠깐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먼저 끝내고 가자고요. 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게 그러니까 돈이 되겠다 싶어 어떤 민간 기업이니까 자선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돈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 항우연에서 기술 이전을 받고 이제 그 발사체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우주 항공 산업 특히 발사체 분야는 7번째라고는 했지만은 굉장히 늦었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래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 또 중국, 러시아, 뭐 일본. 이런 데에 비해서는 이제 처음 한 번 성공해 본 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발사체라는 게 민간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하려면은 아까 일론 머스크처럼 이쪽 나라 저쪽 나라에서 다 우리 위성 좀 올려줘 하면은 그거 그래 그거 얼마 받고 우리가 그 쏴줄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걸 갖다가 위성을 갖다가 올려달라고 돈 주고 부탁할 만한 나라가 그렇게 많을까? 지금은 없죠. 근데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 그러니까 발사체 자립도가 일단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쏠 수 있는데 남한테 외주를 맡기는 거랑 예. 우리가 아예 못 쓰는 거랑은 또 달라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주산업이 영향에 있어서 일단 향후에는 우주산업이 굉장히 커가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어떤 시대냐면 예. 옛날에 서부 개척 시대예요. 아 우주를 개척합니까 이제? 깃발 꽂으면 자기네 땅이에요. 우주에서요? 예. 그러니까 오. 지금 근데 누가 그걸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냐? 미국, 러시아. 미국. 아 미국. 미국이 위성을 미친 듯이 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사일 자립도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매번 로켓 자립도가. 그게 많으면 그 사람들은 무슨 혜택을 누리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뒤에서 좀 자세히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통신 같은 것도 될 수 있죠. 잘 터지는데 요즘? 근데 아니 얼마나 얼마나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여기에 필요성이 언제 나타나는지 알면 모르겠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또 아. 러시아가 전쟁 나자마자 뭘 파괴했냐? 우크라이나 통신기지를. 통신기기를 다 파괴했어요. 아 그걸 파괴해도 그럼 만약에 우주에 위성이 있으면 그 통신이 연결됩니까? 그쵸. 우와.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물론 전쟁을 대비해서 꼭 그러자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필요성이 대도 생겼는데 전쟁이 일어날 때 통신이 두절돼 버리면 패닉이 와요. 네, 부대 입장에서는 맞아요. 지휘 통신이 완전 엉망이 돼 버려. 근데 위성 통신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에 있는 위성을 발사해 쏴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안 되는 거고. 지금 그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보면은 그런데 여러 가지를 많이 하더라고. 난 사람이야? 난 맞- 사람이야 난 정말. 난 사람. 난 X야. 그 스타링크라고 위성 통신까지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국에도 지금 뭐 사업자 신청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던데 등록했다고 그러던데. 이게 뭡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전화하고 스마트폰 쓰고 하잖아요. 네. 그거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사실 광 케이블 통신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기지국까지만 무선이고 그렇지. 기지국까지는 전부 다 유선으로 이어져 있고 예. 지구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 케이블 통신 기반의 통신 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네. 일론 머스크는 우리는 기지국 유선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통신 신호를 위성으로 전달할 거야. 그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네. 위성 인터넷, 위성 위성 인터넷. 통신. 그러니까 저희 옛날에 할머니 집 가면 스카이라이프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이만한 어. 이만한. 지금도 있지 않나? 지금도 있죠. 네. 지금도 시골에는 네. 위성 TV를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게 TV보다 통신 퀄리티가 훨씬 높은 게 인터넷이에요. 그러니까 TV는 그냥 일방적으로 수신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보는 건데 네. 인터넷은 사실 유튜브도 봐야 되면 그러니까 내가 글도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통신 퀄리티 요구치가 훨씬 높아요. 좋네요.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일론 머스크고 그게 지금 올해 2분기에 국내 상륙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무선으로? 네. 그러면 SK, LG, KT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이제 심화 난리 나겠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게 전쟁 났네. 이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데 네. 요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산으로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SKT, KT, LG랑 영역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통신의 가장 큰 장점은 음영 지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죠? 그렇지, 무슨 그렇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꼭대기 가든 뭐 바다 한가운데 가든 네. 위성에서는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아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하는 지금 거? 광케이블 통신은 문제점이 뭐냐면 LMS 산꼭대기에서도 할 수 있지. LMS 3꼭대기에 그걸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쵸 한계가 있죠. 그리고 지역에 바다 따라. 위에 기지국을 없죠. 설치할 수가 없죠. 네. 저희 비행기 탈 때 통신 안 되더라고요. 안 되잖아요. 네. 왜냐면 공중에다가 기지국을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음영 지역들 아니면 설치할 수 있는데 어떤 지역들이냐면 인구 밀도가 너무 낮아.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지역에 통신 스케이프를 설치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북미 지역엔 그런 지역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인구 밀도도 높고 설치도 할 수 있는데 뭐가 안 되냐? 경제성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 비용을 낼 수 없는. 근데 몇몇 부자들은 또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도 위성통신은 인프라를 바닥으로 까는 게 아니라 위성으로 깔아버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만 있으면 되냐? 안테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기존 사업자들이랑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기존 사업자들이 우위를 가진 점은 뭐냐? 네. 속도입니다. 아 속도가 빨라요. 아직까지 속도랑 그리고 모빌리티, 이동성.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적어도 위성통신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타링크 사업이 휴대폰처럼 우리 SKT 휴대폰처럼 막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안테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집 위에다가 안테나를 딱 꽂고 우리 방 안에 와이파이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2000년대 초반에 처음 인터넷 딱 들어왔을 때 랜선 연결해가지고 집안에서 막 컴퓨터 쓰고 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노트북 생기고 스마트폰 생기는 그런 과정이 있던 것처럼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고정된 장소에서만 좀 사용할 수 있는 단계고 물론 이거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죠. 발전할 것 같은데 네. 이거 다 먹을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왜냐면 광 케이블이 땅에 묻고 막 이러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그리고 좀 문제가 많잖아요. 아니, 본인 걱정이나 좀 하고. 아, 그럼 일론 머스크가 네. 그 스타링크가 네. 한국만 위해서 이걸 하겠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전 세계를 다 하겠다는 거죠. 이게. 아니죠. 그래서 네. 딱 많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일론 머스크 어떻게 한국에는 이미 통신 잘 깔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 많은 사람 막 걱정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미쳤나봐. 아이고 어떡하냐 쟤. 야, 네. 우리는 안 돼. 이러는데 일론 머스크가 한국만 들어오려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들어가려고 하는 다 거예요. 먹으려고. 근데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들어와도 영향력은 적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통신 인프라가 그렇지. 잘 돼 있기로 손에 꼽는 나라예요. 어. 그러면 그래도 퀄리티 좋으면 그쪽 넘어갈 수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네. 있는데 이게 위성 통신의 단점 중 하나인 게 인구 밀도가 높아지잖아요. 사용자 수가 느려져요. 아, 느려지는구나. 속도가. 근데 광 케이블 통신은 어떻게 하면 되냐? 기지국을 더 세우면 되거든요. 예. 근데 광 케이블을 깔아놓고 기지국을 더 세우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위성을 더 깔아놓는 건 일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팍 부딪히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 통신 케이블이 잘 깔려 있는 한국에도 우리 서비스를 제공해.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미 50개국이 서비스를 가입하고 있고 그렇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에 이미 시작했어요. 스타링크를요? 스타링크. 어차피 전 지구를 다 그러니까 커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다 커버할 거 우리나라 위성 굳이- 몇 개나 쏘는데 그런 게 전 세계를 다 커버할 수 있나? 예. 얘네가 아직도 매주 쏘고 있습니다. 매주요? 매주? 몇 개를 몇백 개 쏴야 되나 그러면? 한 번 쏠 때 60개씩 쏘니까 지금 한 몇천 개가 올라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의 그래요? 스타링크가요. 아, 전 지구를 커버하는데 몇 천 개의 위성이 그럼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게 이게 그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걔네들끼리 부딪히지 않나? 그것도 지금 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자는 원앱이라는 사업자도 있는데 얘네는 한 650개 정도 쏘고 예. 일론 머스크는 몇천 개 이제 쏘고 그러니까 사업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그러면 그거를 그 전 세계를 다 커버해서 하면은 어쨌든 한국만을 위한 건 아니고 전 세계를 다 커버하니까는 안 되는 이게 분명히 필요한 지역이나 나라나 개인도 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한국도 어차피 쏜 거니까 한국에서도 이 사업을 하겠다. 한국에서 이게 사업성이 있든 없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런 개념이겠군요. 그러니까 굳이 한국 추가한다고 해서 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그렇지. 크게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업자를 갖다 일단 여기 등록을 하겠다 한국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윤 대통령이랑 이제 막 네. 통화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개 좀 들어오려고 좀 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냐 해서 물론 이거 정확한 건 아닌데 네. 그때는 테슬라 그 자동차 공장 그 한국에 들어온다고 그랬었는데 결국 뭐 없던 일로 돼 버렸지만은. 겸사겸사였겠죠. 아. 그래서 지금은 통신부에 예. 저기 기간 사업자를 이미 지금 등록을 해놨고 오게 승인이 받으면 빠르면 2분기부터 서비스가 예정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 SK, LG, 뭐 KT들이 그렇게 쫄 것 같지는 않은데 맞습니다. 경쟁이 아까 뭐 말하셨듯이 움직이면서는 또 안 된다며. 맞습니다. 그리고 네. 위성통신 빠르기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더 빨라. 예. 우리는 너무 빨라서 네. 거기도 퀄리티가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워낙 퀄리티가 좋으니까 사실 처음에는 경쟁한다기 구도다보다는 말 그대로 말씀드렸다시피 좀 그런 외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테슬라 전기차 충전소 주변에 와이파이 쓸 수 있는 이런 그 정도? B2B 사업 정도로 하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거 배 아니면 비행기. 나중에 좀 기술이 좀 더 개발이 돼서 모빌리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 테슬라 자동차하고도 무슨 연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동차랑 연계가 돼가지고 이제 서비스가 확장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자동차랑 연계가 되려면 예. 이게 통신이 엄청나게 빨리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율주행 얘기가 결국 거기서 나오는데 네. 자율주행으로 통신 IoT가 되려면 진짜 엄청 빠르게 이게 통신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조금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를 다 커버하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동차 자율주행차 그쵸. 사업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나 이런 걸 위성하고 이렇게 맞아요. 링크 시키겠다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 또 큰 그림을 또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대륙 횡단하다 보면 통신 안 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스타링크는 너희 테슬라 우리 쓰는 사람들은 미국 전역 어디를 가도 끊길 일 없어. 이렇게 너희 차 안에서는. 근데 이제 우주에 이렇게 위성을 많이 쏘고 지금 뭐
수만 개가 있다면서요. 지금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서 느껴봤지만은 어떤 한 나라에서 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전 세계로 퍼지고 그걸 누가 책임지고 이런 것이 없어지고 자국에서 알아서 막 다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어떤 위성이 부딪히거나 사고가 나서 전 세계 위성이 마비가 돼. 그러면 이런 관련된 법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교통정리가 돼? 예전에 뭐 영화에도 한 번 있었는데 그거. 맞아요. 영화. 있었어요. 이름이 기억이 승리호? 안 나네. 아니, 승리호는 내가 못 봤고. 이거 뭐 교통정리 누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련된 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아직까지 약해요. 규약이. 그래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무서운데 나. 그게 규약이 약해요. 근데 이게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걱정 반 약간 좀 그런 걸 좀 불식시키는 거 반 말씀을 드리자면 네. 부딪히면 일단 큰일 납니다. 그러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연쇄적으로 막 다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진 같은 거 보면 네. 이렇게 위성이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엄청 돌고 있다던데. 계속? 엄청 빠르게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알에 한 10배 넘게 빠르게 돌고 있어요. 어머나. 네. 그럼 그럼 이게 얘네가 부딪혔어요. 네. 부딪혀서 파편이 튀잖아요. 네. 그럼 그 파편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다 부딪히게 되고. 총알 10배. 또 돌아. 네. 그래서 부딪히면 정말 큰일인데 네. 당연히 큰일인 거 알잖아요. 네. 근데 일단 부딪힐 가능성이 생각보다 낮은 게 뭐냐면 우리는 2차원 평면에서 운전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닥에서 운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부딪힐 수 있죠. 예. 얘네는 높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어라고 하는 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 층에서 도는 애들이 있고 층이 요 다르다고요? 층에서 도는 애들이 있고 700km 상공에서 도는 층, 뭐 700km에서 800km 도는 층. 예. 그러니까 그 층을 돌다 보면 얘네 둘끼리는 이렇게 부딪힐 일은 또 없는 거예요. 그게 교통 정리가 되겠네 그러면. 근데 그 층 안에서도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관제 센터랑 이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부딪힐 위험도가 높은 게 언제냐면 평소가 아니라 층을 바꿀 때. 아 그러겠네. 층을 좀 바꿀 때도 있어요? 층을 바꿀 때도 있습니다. 우와. 고도를 바꿀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근데 이제 조심하죠. 어. 이제 뭐 이게 그러니까 뭐 그 약간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직진할 때 좌회전 우회전 오는 차량 없나 이런 거 보고 하는 것처럼 네. 그거를 잘 계산해 가지고 쓱 들어가죠. 언젠가 한 번은 전 부딪힌다고 봅니다. 네. 그게 한번 그 영화에서도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한 번 부딪히면 그 파편들이 맞아요. 그게 또 다른 총알이 돼 갖고 또 맞아요. 부딪혀서 또 파편이 생기고. 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체가 아수라장이 된다는. 맞아요. 네. 우주 쓰레기 문제죠. 네. 아까 그 스타링크도 그 몇천 개를 쏜다고 했지만은 미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중국도 그렇게 위성을 지금 쏴야 된다면서요. 어? 중국이 네. 미국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네. 자기네들 저희 지금 국제우주정거장 ISS라고 네. 국제우주정거장이 있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인들이 우주에 가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거기? 지금도 살고 계시죠. 우와. 지금도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십니다. 네. 그거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스페이스X. 아 진짜 난 사람이야 진짜. 어쨌든 거기에 이제 이게 돌고 있는데 네. 살면서 돌고 있는데 이게 미국이랑 러시아 주도로 그거를 돌고 있거든요. 네. 미국, 러시아. 그러니까 네. 다른 우주인들도 가긴 가요. 근데 네. 이제 보통 그 둘이 왔는데 중국은 우리 거 하나 만들 거야. ISS를 네, 자기네들 정거장은? 중국 우주 정거장. 어머나. 그것도 하나 만들고 있고 또 위성도 엄청나게 발사하고 있죠. 그거 이제 음. 저기도 위성 통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0년대, 60년대 우주 전쟁 한번 났었잖아요. 지금 제일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 전쟁이? 우주 전쟁이라는 게 실제 경쟁. 총 쏘는 게 아니고 경쟁. 아, 미소 간에. 아, 네네. 미소 간에 네. 지금도 각국에서 우주 경쟁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도 참전하겠다. 이제 막 총알이 해야 막 빗발치고 있는데 아, 우리도 이제 방탄모도 좀 쓰고 이제 필요해 보인다. 필요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우리도 이제 참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누리호를 통해서. 네. 일단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네. 발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한번 썼던 로켓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까지 지금 되잖아요. 세상에. 네. 누리호는 일단 한 번 쏘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이게 물론 나중에 양산 이제 상업용으로 발사할 때하고 좀 다르겠지만은 이게 누리호 개발 예산이 있고 양산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양산까지 국가 예산이 얼마 들어 투입됐냐면 2조 원이 투입됐어요. 2조 원이 투입됐는데 그건 말 그대로 개발까지 포함된 거니까. 네. 예. 그러면 한 대당 그러면 발사하는데 얼마 드느냐? 예. 그거를 밝히진 않아요. 밝히진 않는데 한 500억 원 정도로 저는 추정하고 있어요. 네. 500억 원 좀 더 위, 뭐 아래 이거 네. 추정하고 있고. 예. 왜냐하면 거기 이제 발사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항공연 발사 소장님이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게 예. 한 250억 원 한 대당 250억 원 정도를 만드는 거라 하면 그러니까 글로벌에서도 경쟁이 될 만한 수준이 될 것 같고 우리는 150억 원 수준까지 낮추는 게
그러니까 발사체 고도화 사업으로 150억. 네, 좀 목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걸로 보아 네. 이제 그 정도로 추정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혹시 그러면은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 스페이스X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로켓은 한 번 발사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거의 10분의 1 넘게 절약됩니다. 우리보다? 50억 이렇게요? 몇십억. 그러니까 걔네도 밝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글쎄 다시 재사용하는데 뭐 기름값만 다시 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좀 고치고 네. 연료 채우고 그런 비용이다 보니까 거기 연료도 휘발유는 아니죠? 뭐가 아닙니다. 거기 뭐가 휘발유는 들어가요? 아니고 이게 등유 아니에요? 등유? 맞습니다. 등유인데 이게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등유요? 오. 일반 내가 놀랄 자동차랑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자동차랑은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케로신 뭐 이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연료가 있는데 네. 일반 자동차랑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른 게 뭐냐면 원리는 풍선이 불면 놓으면 날아가잖아요. 네. 원리는 그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를 불어서 음. 그 압력차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쭉 날아가는 거잖아요. 오. 로켓 연료를 불을 지핍니다. 네. 그러면 공기가 발생하겠죠. 네. 그럼 그 공기가 빠져나갈 데 없어가지고 밑으로 촥 하면서 이게 발사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연료에 불을 붙여야 돼요. 네. 그 연료에 붙이면 이게 등유에 이제 불을 붙이는 건데 네. 문제는 뭐냐면 지구에는 그러니까 이게 불을 붙이려면 세 개가 필요하거든요. 이거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긴 한데. 산소 오. 어우, 오. 끝. 너무 세 가지. 어나 지금 한 대 맞은 기분이야. 한 대 맞은 네. 기분. 저 이거 말씀하신 분 어제 준비 많이 하셨네 보니까. 이게 어. 놀랄. 진짜 아니, 지금 저 근데 놀리시는 거죠? 아니요. 근데- 진짜 잘 모르세요. 아 그리고 산소를요? 이게 막 뭐 이게 막 마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tal물질, 물질. tal물질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렇죠? 발화점 온도, 온도. 높은 온도.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산소예요. 네. 근데 산소를 많이들 기억 못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지구상에서는 산소가 필요가 없거든요. 어. 왜냐면 여기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저기 많으니까. 네. 근데 우주상에는 없으니까. 산소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연료랑 같이 산소를 같이 실어 가요. 산소통 메고. 우와. 액체 산소를 같이 가지고 가요. 네. 그래서 계속 태우는 거예요. 예, 거기서. 그거를 같이 태웁니다. 우주에서는 산소가 없으니까 안 타니까. 아 너무 신기하다. 난 지금 윤혜 씨가 맞춘 게 더 신기해. 저도 산소 나올 줄 몰랐어요. 산소 같은 사람이거든요. 또 갖다 붙이시네. 아, 네네. 여자라고 하면은 욕하실까봐. 네. 아니 그럼 내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 얼마 전에 그런데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이제 이거 하면서 네. 그 발사체 본부장이 뭐 사퇴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뭐 불만이 많았어 뭐 그때 하여튼 논란이 많았었어. 뒷얘기들도 뭐 많고 왜 사퇴했느냐 사퇴한 그 배경에 뭐 있다 해갖고 그건 뭡니까? 본부장이 지금 잘 계십니다. 잘 계시고 사퇴 안 하셨어요? 네, 사퇴 안 하시고 잘 이제 계시는데 네. 이게 사실 그 조직 내부의 일이긴 한데 저도 뭐 이렇게 언론 기사나 이런 부분을 좀 접한 걸로 의하면 좀 정리를 드리자면 예. 원장님, 그러니까 항우연 원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이제 발사체 본부장님이 이제 계신데 이제 누리호 발사 같은 걸 이제 책임하시는 분이시고 네. 항우연 원장님이 이제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좀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을 개편하는 걸 이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위성 쪽은 이제 위성은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위성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유연하게 이제 위성 이제 개발 팀들이 이렇게 개발 조직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 예. 발사체는 누리호 발사, 뭐 나로호 발사 이렇게 한 개 프로젝트다 보니까 네. 좀 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딱딱하다. 우리나라도 왜냐면 이제 발사체 사업이 다각화되는데 위성처럼 네. 우리가 위성의 발사형처럼 발사체 사업도 다각화될 텐데 요거를 좀 위성처럼 좀 유연하게 개편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셨던 거고. 근데 네.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뭐 좀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분산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좀 우려를 표하셨던 것 같아요. 서로 의견이 약간 의견이 좀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뭐가 정답이다라라고 말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것도 내부 조직의 일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일단 두 분이 왜냐면 두 분 다 어쨌든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의견 충돌이 있으셨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잘 봉합이 됐는데 이제 뭐 또 3차 이후에 4차 뭐 5차까지 간다라고 하면 누리호. 예. 네. 뭐 누리호도 그렇고 발사체 고도화 사업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조율해야 될 여지도 좀 남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다른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내부에서 그냥 소리 좀 그냥 알력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게 그냥 해프닝이군요. 그냥. 해프닝이라고 보면 해프닝이 그러니까 조직 개편하면 이게 모두에게 좀 웃는 방향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우려를 할 수 있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네. 그런 부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식을 하니까요. 네. 이런 항공주 같은 거 이제 투자의 매력이 커질 것 같은데.
저는 대한항공 샀다가 지금 폭삭 망했거든요. 이 관련 이제 주식들도 막 이제 꿈틀거리는데 이게 실적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이런 부분에서 나오고 말씀을 드리고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우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낮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네.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관련주를 볼 때 어려움이 뭐냐라고 하면 네. 이게 우주 산업은 아직까지 민간에서 돈을 완전히 버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것 그러다 보니까 같아요. 요거를 영위하는 기업들은 다른 메인 사업이 있고 예. 곁가지로 하는 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네. 그렇지. 뭐 하는 기업이냐 우주 기업이냐라고 하기에는 그쵸. 방산 기업이라 방산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기업이죠.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매출액 비중도 압도적으로 거기가 그러네요. 높다 보니까 음. 그래서 우주 기업이다 하고 이제 샀다가 다른 데 포커스가 맞춰진 경우가 더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매출 비중에서 어느 정도가 좀 높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시장 성장률이 빠른 곳에 노출도가 있는 게 좋아요. 시장 성장도가 빠른 곳에. 네. 그러니까 빨리 들어간 민간 기업?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 쪽이 시장이 크고 그쵸, 빠르잖아요. 그쵸. 네. 거기에 매출이 발생이 되거나. 그러니까 국내는 아직 너무 미비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내 예를 들면 예산만 이렇게 해가지고 수주만 받는 단계면 네. 이게 사실 국내 수주가 막 팍팍팍 이렇게 탁 이게 성장률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국가 예산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 많고 이게 성장률이 팍 튀는 경우도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하는 기업에 이렇게 모든 그걸 몰아주지도 않고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체계 종합이라 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그걸 종합한다는 의미인 거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종합해서 고려를 하셔야 돼요. 항공주 ETF 이런 거 만들면 되겠네요. 미국, 유럽 해가지고. 근데 ETF 이미 있어요? 있는데 있어요 이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보셔야 돼요. 잘 봐야 ETF 안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보면 보잉, 보잉? 네. 미국? 보잉. 아. 보잉 무슨 상관이야? 보잉도 우주 산업 합니다. 그렇지. 미국 비행기 만들죠. 근데 보잉 하면 전부 다 그거요. 항공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ETF에 그러니까 우주 ETF라고 해서 너무 또 맹목적으로 우주가 될 거야 하고 또 들어가기는 그쵸. 다른 데 위험도와 리스크가 노출될 수 있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자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의 뭐 원수죠. 원수가 아니, 느낌이 안 좋은데. 좋은 거 좋은 거죠? 네. 이게 3차부터 이제 하나가 어쨌든 책임 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가로 봤을 때 한화가 이제 3차로부터 이제 책임을 진다라고 결정된 게 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증권회사에 계시니까 그 추이를 계속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 항공 쪽에 또 그 특화되신 분이니까. 네. 그럼 한화가 그 누리호 이걸 갖다 책임졌을 때 전과 후 비교해서 주가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올라갔죠. 그냥 올랐어요? 올랐죠. 당연히 올랐을 근데 것 같아요. 예상과 반대네. 여기서 나는 떨어졌을 것 같았었는데. 근데 더 재밌는 점은 뭐냐면 네. 왜 올랐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선반영. 선반영이 아니라 잘 될 거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컸어요.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해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지면서 네. 지금 뭐 이집트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무기에 네.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이 엄청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방산 쪽의 이유로. 방산 쪽의 이유. 그러니까 이 우주 쪽의 이유가 아니고. 이건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네. 주가 상승분의 몇 퍼센트는 우주 쪽이고 그렇네. 몇 퍼센트는 방산 쪽이다라고 쉬이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라는 큰 부분을 의존하는 게 방산 그렇죠. 쪽이다 보니까 예, 예.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게 더 커요, 사실. 그러면 유진 투자증권에 계시니까 음.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봤을 때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우주 사업을 발사체 사업을 이게 왜냐면 돈이 또 엄청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죠. 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돈 먹는 하마입니다. 하마가 돼 버리면은 그 기업의 성장성이나 이건 떠나서 주가 입장에서는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가 입장에서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 돈 먹는 하마인데도 일단 그 돈 먹는 하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정도 먹이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나중을 나중에 위해서. 그래서 그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해소될 수 있다. 네. 그 이제 우주 산업 관련해 가지고 네. 위성도 있겠지만은 궁금한 건
영화에서 봤듯이 네. 제2의 지구를 찾고 막 어떤 막 광물 같은 거 가지고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질문을 너무 잘 주시는 이게 막 다들 궁금해할 만한 아 그래요? 질문들을 저는 1차원적으로 아까 그냥 궁금하니까. 산소에서 그쳤어야 되는데. 아니 왜냐면은 위성도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은 진짜 멀리 봤을 때 지구가 많이 또 아프고 하니까 뭔가 그런 거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미국이 괜히 이렇게 돈 쓰겠습니까?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성 얘기 제일 많이 주세요. 아 화성이요. 화성 갈 수 있냐? 뭐 화성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 네. 주시는데 과학자분들마다 다르고 전문가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분들도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네. 제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결론은 진짜. 지구를 잘 가꾸자. 어. 왜냐하면 지구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랑 그 제프 베조스 아시나요? 아마존에 네. 그 미국 두 분이 사람. 부자 1, 2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자 1, 2위였거든요. 네네. 맨날 싸웠어요. 뭘로 왜? 싸웠냐면 맨날 트위터로 막 이렇게 싸웠어요. 근데 네. 뭘로 싸우냐면 우주 때문에 싸웠어요. 왜요? 뭔데 자기들이 우주가 자기들 거야? 왜 싸워요? 걔네 둘 다 민간 우주 기업 CEO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 기업의 CEO가 창업자가 제프 베조스예요. 그러니까 둘이 맨날 티격태격 싸우는데 네. 뭘로 더 싸웠었냐면 일론 머스크는 나 화성 갈 거야 이러고 있고 제프 베조스는 택도 없는 소리. 이렇게 싸웠거든요. 네.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일론 머스크한테 뭐라 했냐면 너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위에서 한 달만 살아봐. 거기 살기 좋은지 나한테 말해줘. 왜냐? 화성은 에베레스트 위보다 더 훨씬 더 열악합니다. 음. 그러니까 굳이 자꾸 나가서 화성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구를 잘 가꾸자.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이죠. 우주항공청은 이게 뭐 언제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생기면은 빠르면은 지금 연말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입법 절차가 남아 있는 게 지금 국회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의한 법안이 예. 근데 이게 정부 조직법과 관련된 부분이라 그렇지. 가지고 네. 사실 여야가 좀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단지 이번에 정부 조직법에 이제 이번에 우주항공청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금 미지수이긴 한데 네.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통과가 됐을 때는 연말 정도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만들어져. 어디에 이거 우주항공청은 어디 서울에 생기는 거예요? 안 아니면- 되지. 땅도 줘. 화를 내죠. 그거 안 되죠. 분산시켜야죠. 지금 이것도 사실 논란이긴 한데 예. 네. 왜요? 일단 법안에는 사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사천. 사천? 경상남도 사천 공항이 있는데. 네, 사천 공항이 있는데 어. 되게 많이 하시네요. 왜 제가 공군장교 나왔거든요. 근데 공군 TMI. 안 궁금하다고요. 아니 그 훈련소가 거기 있어. 그래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사천 쪽으로 지금 결정이 됐는데 네. 이게 사실 이건 지난 대선 때부터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왜요? 우주항공청 어디 설립하냐? 대전에 있는 이제 대전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전에 대덕 연구단지 있으니까 항우연도 그렇고. 대덕 연구. 항우연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연구소가 이제 많거든요. 예. 뭐 그런 연구소들이 많은 대전에 있어야 된다. 네. 근데 또 사천에 힘을 주시는 분들은 뭐가 있냐면 사천에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업이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 기업들. 카이도 있고 뭐 거긴 비행기 만드는 데인데 그런데 주로. 그러니까 보통 네. 항공 쪽 그러니까 우주항공이 같이 보통 연관된 경우가 많거든요. 아하, 부품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에서 아하. 그러니까 카이도 있고 다양한 기업들이 거기 있고 사천이 또 우주항공 쪽으로 클러스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예. 또 거기 사천에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왜냐면 각자 입장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나로 고흥이라고 가깝다. 그러니까 이게 고흥? 왔다 갔다. 그러니까 결국에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직접적으로 그런 개발 쪽에 가까이 있어서 이걸 참여를 해야 되는데 네. 대전에서는 그게 힘들다. 근데 대전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이냐 연구원들이 인력이 제일 투입되기 좋은 장소가 대한민국 중간에 있는 대전이다. 이렇게 좀 설왕설래가 있었고 사실 지금도 그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흥에 그냥 생기면 안 되나? 거기가 발사장도 거기 있잖아요. 고흥에. 근데 너무 외졌나? 고흥은 너무 외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좀 장점이 좀 있는데 고흥에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뭔가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사천이나 이런 데서 만들고 고흥까지 네.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발 그런 부분들이 인프라가 갖춰진 게 어떻게 보면 사천 그리고 R&D 인력들이 모여 있는 게 대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의견 차이들이 의견 차이들이 있구나. 있었죠. 이거 결정하는 건 국회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거는 어쨌든 국회에서 의회를 하고.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정부 조직법에 변경하는 거니까. 네. 근데 우주항공청만을 따져놓고 봤을 때 뭐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요. 다른 거하고 연계되는 게 이제
같이 이견이 될 수는 있겠구나. 그러니까 큰 방향에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된다는 건 이견 없어요. 예. 근데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사실 좀 차이가 있었어요. 이제 그래요? 민주당에서 이제 했던 부분은 네. 조직 개편이라든지 뭐 사천에 있는 것도 좀 더 다른 지역을 이제 활성화하자. 활성화해가지고 하는 부분을 좀 많이 주창을 하셨던 거고 그런 부분이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잘 얘기가 될 수가 있느냐가 좀 핵심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큰 틀에서가는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사천에 이제 한다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우주항공청이 되면은 일단 항우연에서 했던 거하고 항우연. 우주항공청이 되면은 물론 그 공적인 조직이 하나 좀 더 큰 조직이 생긴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우주 산업 이게 발전하는데 뭐가 그렇게 도움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항우연은 말 그대로 연구소입니다. 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술 연구만? 개발하는 아. 데가 한국 우주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우주 산업을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누가 같이 하느냐? 과기부가 같이 해요. 과기부. 네. 그러니까 항우연 입장에서는 사실 과기부 산하에 있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기부 입장이랑 이제 항우연 입장이랑 부딪힐 수 있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이게 실무진들이랑 이제 좀 그 드라이브를 거는 입장이 다를 수도 그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연구소에 관련된 그러니까 국방에서도 사실 우주 쪽 얼마 전에 왜 막 밤하늘에 이거 삑삑 올라가가지고 막 뭐 있었어. 그 고체 연료 어, 그거는 이제 그럼 국방부 미사일 실험한 거였죠. 미사일 실험 고체 연료 이제 로켓 어. 미사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미사일은 아니고 이제 저기 발사체 발사체예요, 그것도? 네, 네. 아, 군용 아니고 그냥 민간용이었어요, 그것도? 그건 이제 뭐 잘 모르는 거니까 미사일하고 발사체는 뭐가 틀려요? 정확하게 말하면 발사체가 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발사체 안에 어떤 공격의 목적이 있다. 그럼 그 미사일이요? 미사일. 네. 네. 뭐야? 근데 발사체 쏘고 공격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미사일이 되는 거죠. 공격을 하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꼭대기에 네. 폭탄을 실으면 그게 네. 미사일이 되는 거고 아, 폭탄 위성을 없으면은- 실으면은 그게 아. 로켓이 되는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ICBM이죠. 음. 대륙간 탄도 미사일. 네. ICBM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국방연구소에서도 그런 인력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역이 하나로 일단 안 모아진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항공우주연구 그러니까 나사처럼 독립된 기관이 필요한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꾸준히 맞아요. 가져갈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산도 더 많이 편성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구소에 편성되는 예산보다 거기에 이제 전담으로 이제 편성되는 예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면 당연히 그 필요는 한데 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처음부터 드는 생각은 우리가 흔히 왜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은 이미 우리가 이 다른 거 반도체나 자동차 뭐 배터리 이런 거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지만은 이건 이미 출발선에서 너무 우리가 늦게 출발한 거 아닌가. 지금 따라가 해봤자 돈만 버리고 해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아 지금 이제 은퇴 앞두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거 발전시키고 아니. 우리나라는 진짜 아니, 갑자기 은퇴기가 왜 이렇게 오나? 인재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하죠. 힘 모으죠. 그러면은 이거 어. 완전 5G 속도로 따라잡아가지고 5등 어.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그렇게 가능성이 있어요? 5등 안에 따라잡는 게 거 좋겠지만 7등도 유지를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주 기술 개발력이 7등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7등이라고 한 거는 누리호를 이제 7번째로 이제 자체적으로 7번째 발사해서 7등이라고 한 건데 그 지금 글로벌에서 우주 산업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기술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하면 멈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7등에서 계속 멈춰 있다 보면 70등이 될 수도 있어요.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몇 등 정도 하는데요? 근데 그게 영역마다 너무 위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렇지. 이제 위성은 위성 만드는 거는 전자장비니까. 근데 저희가 발사체 쪽은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것도 네. 약간 히스토리가 있긴 있는데 예. 발사체 쪽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거가 등수는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막 7, 8등, 약간 10등. 그래도 잘하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등수를 유지라도 하려면 예. 이제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면 우주라는 영역이 미래에 잘 안 될 것 같은데 가 되면 사실 투자 안 해도 되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주라고 하는 경우는 국방, 뭐 통신 이런 여러 가지 분야, 심지어 뭐 저기 바이오 쪽에서도 오. 영향이 있는 거고. 바이오가요? 네. 뭐지? 그러게. 우주에 가서 뭐 이렇게 만들고 이러는 걸 그리고 말하는 우주- 건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뭐 광산 뭐 이제 뭐 달에서 이제 광산을 채취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금 연구가 될 수 있어요.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주에는 중력이 미비하게 작용해요.
없지. 네. 무중력. 그러니까 3D 프린팅에서 예. 예를 들면 장기 기관 같은 걸 만들려고 예. 3D 프린팅하면 이게 장기 기관은 연한 조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딱딱한 그러니까 뭐 이런 딱딱한 물체를 이게 3D 프린팅하는 게 아니라 연한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력 영향 때문에 만들다가 부서져요. 아. 지구에서 만들면 그 우주로 가서 만든다고요? 3D 프린팅을 봐봐요.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은퇴를 것들이 앞두셨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걸로 해서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와. 그러니까 그런 방면에서 이제 뭔가 무궁무진하다라는 얘기가 그렇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 또 그것도 궁금해지네. 이게 어쨌든 로켓하고 미사일하고 ICBM하고 다 그게 그거잖아요. 그럼 우리 누리호 이 우주항공청이 앞으로 국방부나 방사청하고도 이렇게 서로 공동 연구 뭐 어차피 같은 거니까 대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는 뒤에서는 다 이렇게 손잡고 야 이거로도 한번 위성 말고 탄두도 한번 실어보자 뭐 이런 거 혹시 그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 아까 히스토리가 좀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나라가 왜 발사체 역사가 좀 늦냐? 그러니까 발사체 기술 개발이 좀 늦었냐? 제일 처음 이제 화두가 됐던 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였어요. 네, 아주 그- 옛날이네요. 아주 옛날이죠. 그때요? 그 당시에 네.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로켓을 막 기술 개발하고 그랬어요. 오 갑자기? 갑자기. 오, 갑자기 미국이 너희 왜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미국이 또 미국 너희 왜 브레이크 그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좀 각색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미국이 너희 좀 진정해봐. 일단 한미 미사일 조약을 일단 체결하자라고 해서 미사일 자체를 이렇게 개발하는 걸 제한하는 대신 기술력을 좀 이전해줄게, 기술을 좀 이전해줄게 해가지고 네. 그게 우리나라가 고체 연료로 하는 로켓 기술 개발들이 되게 좀 그거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액체 연료 로켓이 있고 고체 연료 로켓이 있는데 고체 연료 로켓은 미사일에 특화된 거고 액체 연료 로켓은 우주 로켓에 특화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액체 로켓이 근데 훨씬 만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체 연료는 뭐냐면 덧셈 뺄셈이고 액체 연료는 미적분이에요. 그냥 수학으로 비유하자면. 그럼 북한이 액체 연료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고체 연료죠. 고체 더 어려운 거? 아니, 쉬운, 쉬운 거? 걸로. 아.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보통 수학을 배울 때 덧셈 뺄셈부터 배우고 이제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액체 연료 로켓에 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걸 개발하는 단계에서. 근데 물론 지금은 한미 미사일 이제 그게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이제 없어졌던 거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제약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까 그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는 그거 제가 좀 아는데 그 왜 그게 액체 연료는 웃지 마시고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추력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액체니까 네. 연료를 갖다 분사하는 거를 갖다 요 때는 좀 더 좀 약하게 해야겠다. 요 노즐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절할 수 있어서 그게 이제 아까 미적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려운데 고체 연료는 그냥 한번 불 붙이면은 조절이고 이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데 그냥 가는 거야. 맞아. 대신 네. 고체 연료는 힘이 좋나? 뭐가 좋지? 상시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게끔 딱 고체 연료를 채워놓으면은 거기다 밑에 성냥불만 그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무기로 전용하기가 쉽다는 거죠. 아, 무기는 액체 연료는 거기 집어넣어야 되잖아. 집어넣어야 그러니까 등유 되니까. 집어넣어야 되고 뭐 산소통도 집어넣어야 되고 바로바로 안 그러니까는 되니까.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네. 그런 이제 그 서로 양쪽의 차이점이 좀 네. 있더라 이거죠. 정확한 표현이세요. 네. 그러니까 고체 연료는 알겠습니다. 무기에 좀 네, 여기까지 하셔야겠어 오늘.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정의윤 유진투자증권연구원 그리고 오윤혜 씨였습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